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장관님 어디 가셨나요? 네. 외부위원회가 있어서 예? 외부위원회가 있으셔서 참석을 언제 왔습니다. 오시나요? 네, 저녁에 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에서 특활비, 특정업무 경비 등을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셨다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왜 사용 내역은 왜 제출 안 합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특경비, 특활비와 관련돼서는 아시겠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는 좀 짧게 특활비와 얘기하세요. 특경비는 수사 알고 기밀이 있으니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판례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공개는 다 해왔습니다. 예, 국회에서 요구하는 그 자료 공개에 대해서, 자료 요구에 대해서 법무부는 오만방자하게 지난번 질의 때도 법무부 장관이 자료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제출 안 하고 있어요. 국회 무시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오만방자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특활비하고 특정업무를 다 삭감하는 거죠. 반성을 할 생각을 하세요. 대법원 판례를 들먹이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또 2020년도에 검찰청법이 한번 개정이 돼서 6대 범죄로 축소된 거 알고 있죠? 네. 또 22년에 또 한 번 검찰청법 개정해서 2대 범죄로 축소된 것도 알고 있죠? 네. 그 당시에 검찰청법 개정 직전에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합니까? 네. 합의문 한번 볼까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사의 직무 중에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삭제한다. 가칭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 물론 이 합의문을 국민의힘이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를 해서 이 합의문대로 되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 합의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국회에서의 검찰청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명백히 알 수 있어요. 입법 취지가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네, 당시에는 직접 수사권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애매하게 얘기하지 말고 축소하는 겁니까? 확대하는 겁니까? 네, 축소하는 것으로 애초에 합의가 됐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견 등이 조율이 됐다가 국회 최종 법안 논의 단계에서 여러 가지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헌재에서도 그 검찰청법 개정 취지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방향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입법 취지도 보시는 바와 같이 명백하고, 그 당시에 일부 등인이 중인이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인이 중인이 하는 그런 조정이 있긴 했죠. 그러나 지금 묻는 것은 전체적인 입법 취지를 묻는 겁니다. 등 중 가지고 장난하듯이 등인이 중인이 하면서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반대로 수사권을 다 늘려놓지 않았어요. 이 시행령 쿠데타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검찰청법에서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조정할 때 조금 전에 성범죄, 마약수사범죄 이런 걸 거기 대단한 역할이나 하는 것처럼 마약범죄, 성범죄 대부분 어디서 수사합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비중이 얼마나 돼요? 뭔 수사를 한다고 거기에 엄청난 특활비 쓰는 것처럼 국민을 또 속이려고 들어요.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그 얄팍한 법기술로 국민들을 바보로 알고, 뭔 성범죄, 뭔 마약범죄를 검찰이 뭘 얼마나 한다고 특활비를 특정 업무결 거기서 썼다고 거짓말합니까? 그리고 그 범죄가 축소된 검찰의
검찰청법 개정에 따르면 그게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잘 알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검찰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은 고쳐줄 수가 없어요. 해체되는 거 말고는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국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최소한의 도리로서 자료도 좀 내고, 지금 장관님 안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화가 나는데, 그렇게 자료 제출하겠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자료 제출 안 할 거냐 하니까 제출할 겁니다. 그래놓고 제출 안 해요. 아니 지금 1분심 제출하고 있고, 왜냐하면 나한테 제출 하나도 안 했어요, 아직도까지. 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시간이 한정돼서, 조금 전에 최은석 의원님이신가요? 그분 질문에 답변하는 거 가지고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준비한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 당시에 2022년 검찰청법 개정 직후에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 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 이런 망언을 했어요. 검찰이 입법으로, 차관님 나중에 법무장관이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한 거 아시죠? 아, 네. 거기서 헌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헌법상 권한이라 했습니까? 입법상 권한이라 했습니까? 모르세요? 아, 그 각하 결정이 났죠. 예. 아니, 묻는 거에 아, 답했어요. 예. 그 이제 헌법상 이제 법률상 권한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 입법으로 수사권을 축소했어요. 입법으로 축소했는데 장관이 복원하겠다 이래요. 이 헌법과 법률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쿠데타적 발상 아니에요? 그래 놓고 실제로 차관님은 잘 아실 거예요. 저기 또 나와 있지만 공선 방대 앞글자만 따봅니다. 검사 직무 6대 범죄를 축소할 때 부경 공선 방대였죠.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여기에서 4대 범죄를 삭제한다. 이게 당시 입법 취지였어요. 그래서 부패 경제 등 이렇게 했지만 등 가지고 장난쳤죠, 한 장관이. 그래서 공직자 범죄가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직권남용죄를 부패 범죄를 살짝 포함시켜가지고, 이전에는 공직자 범죄에 부패 범죄에 포함되지 않고 공직자 범죄에 분류되던 직권남용을 부패로 포함시키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 6대 범죄에도 포함되지 않던 범죄, 이거를 또 살짝 대통령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거에다가 이거를 조정해가지고 사실상 검사가 무제한으로 수사할 수 있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관님이 뭐 성범죄 특활비를 썼니, 무슨 마약 수사 범죄 특활비 썼느니, 수사 대상도 아닌 범죄 가지고 또 쓴 내역도 국회에 보고도 안 하면서. 차관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 75조가 대통령령을 발하려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이렇게 이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의 범위를 헌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헌재에 그걸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했어요. 또
그 한 장관은 청구인 적격조차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뭐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권한인 이런 뭐 궤변을 늘어놓고 헌재에서 하나도 인정이 안 됐죠. 그래도 질문입니다. 헌재에서 그렇게 권한제의 심판 청구 패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회 입법 취지에 어긋난 시행령이 확인이 됐는데 왜 시행령을 한 장관 떠나는데 왜 원복 안 합니까? 그 헌재 결정 취지를 해석해 보더라도 시행령 자체가 뭐 위헌이나 위법이라는 그런 판단은 없습니다. 그리고 헌재 결정은 쉽게 말씀드리면 본안 판단 안 했습니다. 각하를 했기 때문에 본안 판단을 아예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얄팍하게 어떻게 법 기술을 가지고 빠져나갈 얘기하지 말고 본질적인 답변 하세요. 본질적인 답변. 그렇게 국민들 대충 속이려 하지 말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서 법무장관이 또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에 침해됐다. 헌법상 권한이 침해됐다. 이래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 헌법상 권한이 아니다. 국회에서 입법하는 대로 따라라. 그게 본질 아닙니까? 근데 국회에서 입법 방향이 뭐였어요? 수사권을 확대하는 거야, 축소하는 거야 조금 전에 물었고 축소하는 거라고 답했잖아요. 근데 왜 확대했어요? 확대한 건 헌법 법률 위반 아닙니까?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시행령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막말이 나오려서 내가 참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굳이 표현하자면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저 한마디만 더 하실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은 각하를 했고 본안 판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입법 절차가 위헌했을 경우에 대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아요. 나도 헌재 결정을 다 읽어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 묻죠. 검사의 수사권 국회 입법 사항이다라는 그 헌재의 결정의 판결의 취지는 뭐 동의하시는 거죠? 뭐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판단은 물론 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헌재 그렇죠. 결정은 당연히 존중해야죠. 존중해야죠. 공직자로서. 네. 네, 헌법과 법률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공직자들. 근데 헌재가 우현인지 아닌지 최종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헌재 결정을 당연히 존중해야죠. 한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해서 검사의 수사기시 범죄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이걸 가지고 국회의 입법 취지, 즉 직접 수사권 대상을 축소하는 거기에 역행하는, 확대하는 사실상 지금 무제한으로 확대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묻는데 이렇게 위헌, 위법한 이런 국회 입법 취지에 역행한 이러한 대통령을 바로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헌재 결정에서 본안 판단하지 않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헌재에서도 기본적으로 당에 문제가 됐던 법률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한 번도 헌재 없습니다. 결정 가지고 설명하려 하지 말고 묻는 거에만 답하세요. 네. 이 바로잡을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법률 자체가 헌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이 이루어진 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나아가서 위원님께서 근데 말씀하신 시행령을 바로잡을 생각이 있냐 없냐 그걸 물었어요. 그것만 시행령 답변하세요. 부분은 당시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개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령을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위헌, 위법하다는 시행령에 대해서 바로잡을 생각은 없다. 저는 그 전제에 대해서 동의하지 위헌, 않습니다. 위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네네. 그 시행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기 말이 때문에 겉돌아가지고 개정해야 된다 고도리표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해체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다음 PPT 볼까요? 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의 업무량 증강 언론 보도. 검찰은 3일 연속 휴가, 경찰 3일 연속 야근. 수사권 조정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를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실제적으로 송치 사건과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봐서 할 경우에는 기록을 송부를 합니다. 알아요. 송치 사건과 송부 사건을 기록을 합하면 그 2021년도 126만 건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34만 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줄었냐 안 줄었나 그걸 묻고 있습니다. 직접 수사 대상, 직접 수사하는 사건 수 이게 줄었냐 안 줄었냐 그 규정에 따른 직접 수사 사건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 사건의 어떤 됐습니다. 개명으로 예, 따질 것은 됐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구절에 설명 안 해도 알아요. 직접 수사 사건이 줄이라는 게 입법 취지고 안 줄었다면은 국회 입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죠. 아까 그 입법 취지가 축소된 건 맞다. 수사 대상이. 근데 직접 수사 사건이 줄었나 안 줄었나를 물은 것이고 지금 직접 수사 사건은 줄었다고 답변한 겁니까? 직접 수사 통계를 보면 검찰의 임시 수사는 2021년도보다 더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 그만해요. 안 들어도 돼요. 네? 안 들어도 돼요. 아니 뭐 약간 반말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그만해도 돼요. 했어요. 인력이 업무가 줄면 인력과 예산에 주는 것은 뭐 너무 당연한 뭐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국회의 입법 취지에 따르면 당연히 줄어야 하고 안 줄면은 입법 취지에 역행한 것이죠.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준다면 인력과 예산이 줄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좀 답변하실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과거에 마약 수사 얘기를 하니까 한 장관이 그럼 마약 수사하지 말라는 겁니까? 뭐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것도 참 어이없는 답변인데 초등학생에게 과식하지 말라 하면 초등학생이 그럼 밥 먹지 말라는 겁니까? 과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굶으라는 겁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와 똑같아요. 법무부가 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또 국민생활 침해 범죄 뭐 이런 거에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근거, 예산 편성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을 편성했느냐? 제출 안 하고 있어요. 또 검찰이 직접 수사의 근거로 대검 예규를 들모이고 있어요. 대검 예규상에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뭐 이런 예규가 있다. 뭐 황당하죠. 사실 예규 가지고 입법에 어긋나는 예규를 만들어 놓고 이런 예규가 있다. 그럼 예규라도 공개해봐라. 공개를 안 해요 또. 한마디로 지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지멋대로. 국회에서 법을 뭐라고 만들든 우리 멋대로 해석해서 우리 멋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경찰청장님, 예. 네, 좀 이따 답변 답변할게요. 드릴게요. 예. 경찰청장님 경찰청장 역사상 현장 경찰관, 현직 경찰관이 경찰청장의 탄핵을 청원하는 일이 생겼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또 너무 부끄러운 일인데 이것이 뭐 경찰청장님 하실 말씀이 많이 있을 걸 알아요. 뭐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뭘 최소한 근무 시간은 최선을 다해달라는 취지였는데 뭐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이 있는 걸 아는데 이것이
네, 저 발언할 수 있게 네, 제가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줄었는데 인지 건수가 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수 자체가 준 것과 준 범죄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각 유형별로 수사할 수 있는 총량이 는 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건 총량이 늘 수는 있죠. 그래서 법률로 범위를 좁히는 것과 총량이 는 거하고는 이건 충분히 양립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또 마약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검찰이 직접 수사 부분을 말씀하셔서 보완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는 또 송치 사건에 대한 직접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는 보완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관련 수사를 합니다. 근데 마치 마약 수사 등등을 하면 안 되는 걸 하는 것처럼 잘못 얘기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는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직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황운하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예, 조직에서는 언제든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향점이 어디인 것인가.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국민들에게 더 안전한 삶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것이라면 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운하 의원님 다 보충 질의하시든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